네, 오늘은 슈퍼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제1야당의 사령탑이시죠. 추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연결해서 정치적인 뜨거운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추호영 원내대표시니까 당연직이시죠. 국정위 청문회로 당연히 참석하셨고. 자, 이전에 박 후보자에 대해서 뭐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문 이제 해보신 다음 지금도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 부적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오늘 10시에 청문 보고서 채택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네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부적격이라고 보는 거죠. 예. 우선 국정원장은 안보기관의 수장이지 무슨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선 개념 설정부터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지만은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도 되고 처벌을 받았는데요. 네. 박지원 후보자가 이전에 이병기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걱정을 했어요. 네. 국내 정치를 많이 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랬는데 박지원 후보자는 그런 점에서 보면 훨씬 더 하지요. 네. 그런 점이 걱정이고 그다음에 어제 나왔습니다마는 본인은 서명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마는 특검과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던 대북 송금 문제, 네. 이것은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사실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북한 측과 내통한 그런 증거거든요. 이게 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미국과의 신뢰, 소위 이제 정보기관들끼리는 정보 교류가 있는데 예. 그 정보기관이나 수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네네. 고급 정보를 주지 않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과연 박지원 후보자가 미국이나 이런 데로부터 정보를 주면 이 정보가 보안이 지켜지고 네.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확신을 못 주고 있다.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네. 더 나아가서 학력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국대학교 편입할 때 조선대학교 5학기를 마쳤다고 그래서 편입해서 단국대학교에서 3학기를 해서 수료한 걸로 그렇게 최초의 서류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조선대학교에 다니는 흔적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00년경에 조선대학교에서 편입했다는 사실을 지우고 네. 광주교대에서 편입했다고 이제 바뀌어 써져 있습니다. 네. 근데 광주교대에서 편입하려면 광주교대는 4학기밖에 없기 때문에 예. 6학기제로 편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조선대 편입 조선대를 5학기 다니다가 왔다고 어떻게 입학할 때는 서류를 낸 것 같은데 예.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자 광주교대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치명적인 꼬리를 남긴 셈이죠. 4학기 같으면 6학기에 편입이 안 되는 것인데 네네.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총 5가지 문제를 이렇게 제시하시면서 여전히 부적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제 박 후보자의 대법관 검증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추적 논란인데 이른바. 박 후보자가 이 관련해서 속 시원히 답변을 낸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답변은 심지어 네. 이 화를 내면서까지 네. 내가 100번씩이나 이 북한이 주적이라고 외쳐야 하느냐. 예. 광화문 광장에까지 가서 외쳐야 되냐.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 예. 그것이 진심이라면 북한을 주적으로 해서 맞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청문회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 신념이 그런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2000년 4.8 남북 합의서에 북한에 30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비밀 협약서가 딸려 있었다. 여기에 박 후보자가 서명했다는 별도 문건을 어제 제시하셨습니다. 박 전 후보자는 이 대북 송금 합의서에 대해서 위조한 문서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자, 진실을 어디에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진실을 끝내 감출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네, 이제 하나의 거짓말을 덮으려고 7, 8가지의 거짓말이 동원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서류를 어디서 위조해서 만들어서 제출했겠습니까?
누군가가 제가 볼 때는 믿을 수밖에 없는 네.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예. 그것을 저희들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청문회 때 이것을 문제 삼아달라. 예.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인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오후에는 하지 않았고 위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돌아왔어요. 예. 그런데 그 원본이라는 게 만약에 그 서류가 진실이라면 평양에 한부가 있고 우리나라의 한부가 아주 극비 문서로 보관돼 있지 않겠어요. 네네. 그런데 그 원본을 어떻게 저희들이 입수하겠습니까? 네. 이게 사본이라는 것이고 다만 베이징에서 이 2000년에 이런 문서를 만들 때 네. 관여한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언들이나 이런 걸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전직 고위 공무원이 이제 건네주신 그런 문건이었고요. 여러 예. 가지 그 상황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진실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조영 원내대표께서는 최근 SNS를 통해서 세금 폭탄을 맞은 국민들이 급기야 나라가 네 거냐라고 묻고 있다.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 두들릴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행정수도 이전은요. 네. 서울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자 이 관심을 돌리고 또 이렇게 하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걸 그런 방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제기한 문제예요. 예. 이것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아니었고 불과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총선 공약도 아니었고 예. 또 그 이틀 전에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이 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네네. 저희들은 왜 이 문제 제기가 됐는지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은 네. 확정이 없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지금 국민들이 이게 나라가 네 거냐 무슨 세금 올리고 뭐 하는 것을 뭐 마음대로 그냥 조물딱거린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이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2004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유연 결정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하는 것이고요. 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로 물타기 하는 것이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대선을 앞두고 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고 한 이 재미를 다시 보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우리는 이 유연성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또 진정성 없이 낸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은 예. 국토 균형 발전이나 지방 소멸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로 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토 균형 발전 또 농촌이나 지방 소멸 문제 이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지 예. 충청권 표심을 염두에 둔 행정수도 이전 위헌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제기하는 것은 참 나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우리 같은 통합당 내부에서 이 긍정하는 일부 의원들이 이런 분위기가 또 감지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 그런 분들도 여전히 예. 이 의도는 아주 불손하게 보인다. 네네. 그다음에 위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런 문제는 여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있고 그분들도 이게 민주당이 선거에서 재미를 보고 또 이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예. 국토 균형 발전 문제나 지역 소멸 문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지 예. 행정수도 이전 지금 찬성하자 이런 결코 아니거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국토 균형 발전 이게 중요한 건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부동산 문제도 일으키고요. 수도권 집중 과밀 현상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세종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예. 수도권 가밀화 현상이 조금은 해결됐겠지만은 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도권 가밀화 해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 그것은 그냥 행정수도 하나를 단순히 이 무슨 세종으로 이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예.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균형 발전을 할지를 아주 치밀하고 네.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논의해서 될 문제인데 이것을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불쑥 던져서 혼란만 야기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참으로 나쁜 태도라고 보죠. 예, 그러시군요. 자, 치솟는 부동산 앞에서 국민을 죄인시하면서 중구난방한 화풀이 대책을 쏟아낸다.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꼬집으셨습니다. 여기서 화풀이 대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우선 표현하신 두 건가요? 가지인데요. 네네네. 국민을 죄인시한다는 말은 네. 투기꾼들을 나쁘게 보고 잡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예. 실소유자,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조차도 예.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모는 것 때문에 전 국민을 죄인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예, 예. 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징벌적 세금 폭탄을 매기고 심지어 이것이 집값 대책이 아니라 정세 방안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던지면서 나라가 네 거가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지금 화들짝하고 내놓은 대책들이란 게 6월 17일과 7월 10일 이런 대책들이 있는데요. 이 대책으로 부동산 혼란이 더 가중되고 또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예. 부동산 전세값, 집값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4일 이번 임시국회가 8월 4일에 끝나는데 8월 4일까지 임대차 3법을 또 민주당이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면 전월세 값이 오히려 폭등할 것이다. 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맺어진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네. 이게 도대체 법치국가에서 할 일이냐. 그러니 제가 요약해서 전 국민을 죄인시하고 예. 화풀이 대책만 내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 요구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제 파악해서 어떤 대책들 부동산 대책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까요? 어떻게 이 보십니까? 집값 예. 대책이란 게 예, 단순히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 교육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권 분산 정책이라든지 또 부동산 자체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이 돼야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정권은 아무 전문성이 없는 김현미 장관을 이렇게 장수 장관으로 두면서 네. 22차례 낸 정책들이 전부 거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체해달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탄핵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대통령으로서도 김현미 장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이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할 사람을 붙잡아 놓았으니까 네. 총선 끝나고 몇 달 만에 내보내기가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네. 네. 그러는 사이에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년 4월이죠.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에 여당에서는요. 당헌 당규를 수정해서 시장 후보를 낼 것 같은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항해서 야권에서는 뭐 단일 후보를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높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예. 당헌 당규를 수정해서 낼 것으로 보인다 이랬는데 이 말이 아주 위험한 말이라고 이런 생각합니다. 조짐도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절대 용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이걸 강하게 비판해야 되죠. 네. 물론 이 사람들이 이 공직선거법 때 비례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고 형사 고소까지 했던 사람들이 네. 자기들이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을 만드는 걸 보고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보지만은 예.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이 사람들이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건 아주 저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틔워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헌법에 버금가는 당헌을 위반하면서 혹은 당헌을 금세 바꾸어서 후보를 내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라는 걸 먼저 전제를 해놓고요. 네, 네. 이 관문을 하나 통과해야 되고 이건 이제 1구2원 내지는 국민들에게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당헌을 만들어 놓고 네. 분리하면 금방 또 바꾸는 이 행태 자체를 강하게 비판해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두 지역이 이 자기 당 출신 자치단체장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장기간 시정 공백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와 서울시는 인구가 많아서 이 재선거 비용 자체가 수천억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이런 피해까지 끼치면서 후보를 내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죠. 안 된다고 보고 네,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후한무치하게 당헌을 바꾸고 혹은 당헌을 둔 채로 후보를 낸다면 이런 상황만은 막아야 할 것이니까 네, 네. 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힘을 합쳐서 후보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 쪽의 당원 당규 수정 이건 후한무치다. 이걸 막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사실은 그게 우려가 현실화된다면은 야권에서는 당연히 단일 후보로 맞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방식을 또 약간 흥미로운 표현으로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 미스트롯 방식으로 야권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떤 말씀입니까, 이거는요? 이제 미스터롯 방식이란 게 저는 두 가지 네.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예. 우선 그 과정이 즐겁고 재미있고 의외성이 있어야 한다. 재밌고 즐겁고 의외성. 네.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미래통합당의 후보 선출 방식은 당원들이 투표한 것을 50%, 그다음에 네. 여론조사를 50%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당내 행사에 머무르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을 상대로 단순히 여론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다. 네네. 그리고 그 후보를 정하는 과정 자체가 아주 재미있고 의외성이 있어서 일반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것이 화제거리가 돼야 한다. 이제 이것을 저희들은 미스트롯 방식이라고 보고 있고 예. 아마 그런 과정으로 그 경선 방식을 설계해 나갑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재미있고 의외성이 있고 국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일 후보를 내겠다. 이런 말씀이시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냈지만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이 있죠. 병역 논란. 소설 쓰시네라고 한 발언이 크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의 안하무인이고요. 예.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태도조차도 네.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요? 이런 안하무인이 없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하는 질문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자 답변, 그 다음에 어제 그 법사위에서도 소설 써내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는 저는 거의 안하무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거의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네.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인품이 천박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추미애 장관 발언 안하무인이다, 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인품을 의심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평가하셨습니다. 네, 더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였습니다.